난막 네. 의무방어전 하러 나간 사람. 네. 저도 옛날에 의무방어전 나간 일이 있거든. 분당에서. 근데 그 이미 정해놓은 결과를 개표 상황을 보는 그 심정들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나는 이미 그냥 속에만 지는 거야. 전쟁으로 치면 전멸당하기로 정해진 부대 같은 거죠. 그 사람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생각하셨고. 그럼 경북, 대구, 강원도 뭐 어려운 지역들 뭐 강남 그때 이런 그 데. 얘기 하셨죠. 네. 근데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아까 그런 현실적인 이유. 지역구 181개에다가 비례에다가 뭐 이래 합치면 200한 4, 5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출구조사가 거의 비슷했었어요. 이렇게. 비례를 합치면 대개 200석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보면 아닌 것 같아. 200석을 넘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방수했는데 200 이하로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때 막 온갖 생각이 다 200이 넘으면 어떻게 되지? 그 순간에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오히려 그게 책임감? 중요하다니까요. 순간 막 환호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후를 네. 먼저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200을 넘을 경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지? 그 통계에 의하면 200을 넘을 것 같은 거예요. 출구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거는 넘는데 마지막 하루 이틀의 분위기가 확 좁혀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박수는 쳤지. 근데 웃을 수가 없었어. 우리 대장 그만큼 신중하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세운 두 가지 기록이 있어요. 하나는 대선 후보를 나가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가장 많이 얻은 득표 졌지만 그리고 뭔 의미 없는 그리고 야당으로서 최다 의석을 가진 그러니까 모든 기록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계셨죠? 당 대표 다시 나가야 되는 그 사람? 아,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 하긴 했네. 그건 뭐 처음은 아닌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졌든 이겼든 민주당 계열이 가장 많이 얻은 네. 득표. 아, 그건 맞죠. 예. 역사적으로. 네. 뭐 인구가 늘었다 생각해야죠. 아니 근데 득표율은 가장 높았던 네. 거지. 대표님의 저런 표정을 저 때 처음 본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제가 딱 기억하고 있는 그 장면이 우리 대선 경선 때 최종 후보 돼가지고 저희는 막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딱 됐으니까 진짜 너무 좋고 막 폭발이 터지고 막 그랬을 때 대표님의 모습에서 저는 그때 정말 항상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다들 너무 좋아했는데 딱 한 사람 대표님만 웃고 있지 않았어. 일단 한 세대를 뒤에 다시 또 보니까 너무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그때도 느꼈던 게 저 어깨 그 무거움 맞아요. 때문에 저런 모습이 보였지 정말 않았나. 그거보다 훨씬 무거운 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네. 이게요, 오늘 또 방송하는 건 느낌이 뭐냐면은 이 새날에다가 이분들이 스포츠에서 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들이 이재명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자축을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가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대세론이 되고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오늘 그 방송에서 그거 다뤘거든요. 시사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서 일이 박스권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지자들을 그만큼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뭐 최고의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요. 대통령 됐을 때보다 지금 난 최고 피크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원래 시험 합격하는 날까지가 최고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전 시험 꽤 많이 보고 네. 살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돼. 일종의 경계를 넘어왔으니까요. 딱 시험에 합격하는 그 순간이 최고예요. 그다음부터 또 네, 맞아요. 엄청난 다음 시험은 험로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노 대통령 이야기를 오늘 시사방송에 잠깐 하면서 그 이야기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 한민수 대변인 나왔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처럼 검찰개혁 평검사들과 대화했잖아요. 분명히 의료개혁 의사들 또는 관리계자들이랑
대통령이 토론 주재할 거다. 제가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시간이 좀 비거든요. 제가 재판을 화요일 금요일 하는 바람에 수요일도 화수금 아우 진짜 재판 정말 많이 받고 계시는데. 제가 둘 다 커버 가능한데. 아, 지금 저 옆에 있는 우리 마차님도 오늘 재판 관련 갔다 오고. 여기 4명 중에 오늘 재판 3명 받은 거. 왜 혼자 안 받으시고 거기 앉아 계세요? 곧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판 받고 이러는 것들 대부분 다 우리 대표님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죠. 대부분 다가 아니라 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성남시 경기도 그 공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내 근처에 있으면은 벼락 맞는다. 그 원래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어요. 그 못된 놈 옆에 있으면 알배랑 맞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벼락도 같이 맞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타겟이기 때문에 나를 치기 위해서 주변을 친다. 타초 경사. 기본이다. 그러니까 절대 흠잡힐 해서도 안 되고 왕소 금붕어처럼 생각하고 사선 위에 타겟처럼 투명하게 살 자신 없어 내 근처에 있지 마라. 이걸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쟤 저렇게 날아가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기분이 오히려 좋은 거 있잖아요. 알겠어. 내가 그 얘기 먼저 하다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누구예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예. 다른 사람은 그냥 다 누구 이름을 썼잖아. 이재명 놈측. 그래서 맞아요. 뭐 욕하고 놈 쓰는 게 나밖에 없어요. 난 왜 그래 미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감정이 실려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름만 써져 있잖아. 제거 대상으로 뭐 신부원에 써 있는데 이재명 이재명 쪽 놈들이라고 썼더니 이재명 쪽 놈들. 그러니까 여기 이재명도 아니고 이재명 쪽 놈들. 보람 PD 이재명 대표 마이크 볼륨 조금 올려. 이게 지금 그 핀 마이크 익숙해지셔갖고. 아 그렇군요. 일본 예, 하나씩 맞췄어요. 맞춰야 되군요. 자, 근데 근데 이재명 쪽 놈들이니까 조심하세요. 아니 쟤는 너무 아니에요.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리고 이야기 한 발 더 나가볼게요. 지금 현안이죠. 윤석열 내란 사태. 저 진짜 인상적이었던 건 그날 12월 3일 날 밤에 윤석열이 갑자기 무슨 담화한다고 그래갖고 10시부터 이제 이 시간 하는 거 좀 이례적이다 싶어갖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했잖아요. 근데 대표가 움직이는 거 보고 야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딱 그 말에 피가 있잖아요. 머리까지 솟는 그쵸. 상황이죠. 드디어 이재명 대표 입에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2년 반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당황하거나 무서웠거나 아니면 분노스러웠거나 온갖 감정들 아니었어요? 그 제가 약간 체질이 약간 특이한데 막 흥분해 싸우다가 진짜 심각해지면 갑자기 팍 가라앉아요. 침착해진다고. 네. 냉정해져. 이날도 그냥 매우 일상적으로 오히려 왜냐하면 그게 훈련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지 당황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럴수록 바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가라앉아. 그러니까 댁에 계시다가 싸먹어 운전하셨다면서요? 네. 그 말 듣고 그 영상 보면은 흐느끼는 소리가 난다고. 김혜경 여사는 좀 무서우셨나? 아니면 이제 우리 남편 잡혀간다 이렇게 본인 얘기하면은 내가 왜 울었지? 굴쩍거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 아전에서 닳고 다른 저 같은 사람은 좀 다르겠죠. 근데 그 계엄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계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좀 약간의 혼자 스스로라도 이렇게 수칙 같은 걸 세우는 건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언젠가는 한다. 근데 이거는 하더라도 요건이 최소한의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폭력 사태를 유발시킨다든지 광화문에서 뭐 화염병이라도 아니 광목이라도 하나 있어야죠. 아니면 북한에서 뭐 포격이라도 하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근데 그것도 없이 해가지고 당황했죠.
처음에 내가 얘기 다시 하지만 제 아내가 이렇게 개업 뭐 한다는데 이렇게 보여줬어요. 내 침대에 누워 있는데 뭐라고? 이 딥페이크야. 아니 윤석열이처럼 생긴 사람이 그냥 집에 개업을 선포합니다. 뭐 이러고 있어서 이 무슨 말 같지 아니 않아? 근데 저도 정말로 똑같이 처음에 생각했어요. 처음에 기사 나올 때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뭔 개소리냐. 그러니까 야 말이 안 돼. 윤석열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정청래 제고위원이 전화해가지고 이거 개업이다 뭐 이러길래 그것도 내가 이거 에이, 무슨 장난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러는데 이 시간 지나는 진짜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여의도로 가야지. 해제하러 가야지. 해제 의결하러. 근데 그때 그 방송하시고 오시면서 표정이 난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재명 대표 테러당할 때 표정 그런 몇 가지 인상적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진짜 그거. 어. 예. 그 말이 와. 너무 좋았어. 그게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우리들이 말하면 대표의 리더십. 그러니까 계엄 같은 상황에서 두렵고 막 그런 게 엄습하지만 이게 뭔가 희망으로 바꿔지는 되게 큰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지 뭐.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내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상대가 있는 거는 총력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내 인생 신조 같은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이. 오늘 재판 일찍 끝나서 이런 기회가 생기긴 하는데요. 이상하게 인터뷰가 기분이 좋지가 않고 좀 슬퍼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 속에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가 살아온 세월이라는 걸 아니까 늘상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재명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월등하게 그렇죠. 나은 네.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당해 테러당해 수거 대상으로 이재명 넘측. 쫑쫑 놈들. 근데 이렇게 밝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슬픔이 좀 깊어진다 그럴까요? 즐겁지가 않고 뭔가 마음이 묵직해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제 이 공인이 된 이후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런데 정말로 사생활이 없어져요. 너무 꽉 차 있고 누가 저보고 근데 법정에 졸았거든요. 그때 누가 나보고 일렀어. 저거 좁니다. 윤석열도 졸던데. 저 반장이 진짜 자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아니 뭐 자기야 많이 자죠. 차에서도 자고 많이 자는데 그러면서 나보고 어제 술 먹었어요? 그러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이 사람아 술 먹을 시간이 어디 있냐. 진짜. 응? 그 생각이밖에 안 나나. 지금 공식 비공식 일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꼭 그 일정 자체가 아니라 볼 게 너무 많아. AI 정책도 봐야 되고 방위산업 지능 방안도 봐야 되고. 모든 걸 다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대표님이 너무 똑똑해요. 저번에 삼성전자 같은 관련해 갖고 토론할 때 사회 보셨잖아요. 직접. 전문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논리적으로 받아치니까 와 그때 내가 지지하는 이재명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우리 푸나님 오해입니다. 그날 토론에 얘기를 하면 아까 앞으로 토론 많이 할 거라고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장을 하거나 할 때 말이에요. 이 개인적 토론을 하거나 이럴 때하고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 불합리해. 그런 경우는 금방 퇴출당하죠. 제가 계곡 토론도 막 다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무 때나 가서 막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신이 넘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선을 잘 못 넘어요. 그러니까 상식의 선, 합리의 선을 못 넘어. 우리 계곡 토론할 때 그 영상 중에 하나도 보면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한번 떠볼까 이러고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도 얘기를 막 하다가 가버렸잖아. 주변 사람이 그만하세요 막 이런 바람에. 왜냐면 그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번에 그 제가 52시간 토론한 이유도 사실은 거기서 뭘 토론을 해가지고 뭘 알아내자는 게 아니고 사용자 쪽, 그렇죠. 노동자 쪽 얘기를 다 들어봤죠. 제가 미리 들어봤는데 얘기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 그리고 서로 오해하고 있어요. 서로 의심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말을 시켜보면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별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핵심 요지는 그거예요. 52시간에 새로운 예외를 만드는데 주장은 그거예요. 반도체 국제 경쟁하는데 어려우니까 야 정말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하는데 좀 집중해서 하겠다는 거를 본인이 원하는 걸 왜 못하게 하냐. 그 말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초고소득자의 초전문가가 원하는 경우에 전체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잠깐 좀 몰아서 일을 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 노동 착취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예외 제도가 무려 4개나 있어 노동법에. 근데 그 4개의 제도는 시간 제한을 넘어도 되고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이걸 또 하자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또 하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마음을 먹은 게 있죠. 정리를 해버리자. 그래서 그때 사용자 측이 물어본 거예요. 52시간제 예외하자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연간 노동시간을 총 노동시간 늘리자는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둘 토론자들이 갑자기 헷갈린 거예요. 우리가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요구를 하는 건가 아닌가 막 헷갈려해. 자기들 주장이 뭔지를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뒤로 하는 주장과 전면에서 하는 주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했죠. 야 52시간 곱하기 54주 하면 연 2,800시간인데 우리나라가 1,780시간인가 일해가지고 OECD 5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 아니냐. 설마 3,000시간 일하자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정리했어. 52시간에 총노동시간 늘리자는 건 아닙니다. 그럼 됐죠? 노동자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아 저거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요 총노동시간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 자리에서 주장하잖아요.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닌 걸로 정리하자. 정리. 이게 두 번째로. 그럼 이렇게 8시간씩 일하는 거를 몰아가지고 하면은 연장 근로가 발생하고 심야에 일하면 심야 노동이 발생하고 주말에 하면 주말 노동이 발생하는데 수당은 줄 거죠? 내가 물어봤어. 수당은 줄 거죠. 근데 아니 일요일 날 심야 연장시키면 250% 주셔야 됩니다. 줘야죠. 예. 대답을 잘 안 하다가 아 그거 줘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은 또 저거 못 믿는다고. 그래서 그거 아니다고 하지 않냐. 그리고 별로 문제가 크지 않잖아요. 마지막 남은 게 뭐였냐면 악용할 거다. 악용. 예. 그 악용하면은 감옥 보내면 되지 않냐. 처벌 규정 엄청 해가지고 위반 못하게 하면 되지 않냐. 이 차이가 거의 없어졌는데 되돌아가가지고는 또 주장이 좀 달라졌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내가 방송에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약간 뒷얘기인데 요구가 바뀌었어요. 52시간제 이런 예외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필요가 없어요. 총 노동 시간 늘리지 않고 뭐 하면 효용이 없어.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지금은 그 노동부가 기존의 예외 제도를 쉽게 빨리 인정해 줄 수 있게만 해달라. 오히려 사용자의 원래 있던 제도를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해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이 52시간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걔네들도 그거잖아요. 앞 주장하고 뒷 주장이 다른 애들. 내가 이 기간 시간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깃발이 됐어요. 제가 우클릭하는 증거로 진보의 가치를 버린 걸로 이 왼쪽에서는 이렇게 진보의 가치를 버린 핵심 사례로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이재명이가 오른쪽으로 온다고 말은 했는데 가짜다. 이렇게 공격을 쌍방으로부터 내가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들여다 보면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는 토론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아마 혹시나 그 자리에 올라가시면 그래가지고 그 저기 여당 그 지도부한테 우리 토론 한번 합시다. 내가 그러려고 그래 지금. 그럼 또 내 빼자.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이 섹션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사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 이거 마무리하고 가야 돼. 뭔가 그러세요? 이상해 마무리가. 저하고 하면 원래 헷갈립니다. 잘하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뭐 방송 진행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표님의 생각을 좀 마무리하고 잘싸는 집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윤석열은 지금 파면 확정이거든요. 근데 몰라요. 세상 일이나 사람이 하는 일은 100%는 없는 겁니다. 그 대표가 아니고 이쪽 진영의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 상식의 중에 기초에서 판단하면 당연한데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처럼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99.9%.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 그러면 악플이 엄청 달렸을 거야. 그렇죠. 그만큼 신중하시다는 거고. 우리는 완벽해야 되니까. 이 0.0001%가 현실이 됐을 때 올 효과를 생각해요. 예.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경제 엄청 망가지고 있잖아요. 좀 제일 불확실성 때문에. 최상목은 뭐 추경도 안 하고 오늘 그나마 한국은행장이 추경해야 된다고 오늘 첫 목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 숫자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보다 좀 작아요. 숫자로 따지면은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더 훨씬 많이 망가져 버리면 그렇죠. 저 나가라고 지금 뒤에 줄 서가지고 압박 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 같은 분들이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소위 말해서 설거지 하느라고 좀 더 센 표현 안 쓸게요. 설거지 하느라고 정신 없지 않을까. 원래 민주 정권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외적으로 집권하는 거예요. 소위 기득권자들이 스피커와 힘과 조직과 돈으로 권력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막 해먹다가 세상을 많이 망쳐.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그래서 한번 뭉쳐가지고 그 기득권을 겨우 힘들게 넘는데 그래서 다시 복구해 놓으면은 다시 또 제대로 돌아가가지고 돈과 권력과 조직과 스피커로 네. 다시 또 장악하죠. 그래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걱정을 좀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맞아요, 말씀드리고. 걱정돼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에요. 저기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지금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를 동조하잖아요. 상식이 없잖아요. 집권당이 돼가지고 정책을 내질 않아요. 야당 발목 잡는 게 다 이래요. 제가 그래서 오직하면 여당이 아니라 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산당. 산 위에 있는 당. 골내에 있는 당이 여당이고 원래 골 밖에 있는 집단이 야당이거든요. 들렸죠. 들렸죠? 근데 이 사람들 골내에 있는 게 아니고 골내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산에 가가지고 들에 있는 사람 뒷발을 잡고 있어요. 걔네들 신당 좋아하던데. 집권 산당.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중도 보수 정도의 우리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고 우리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되고요. 이 사람들은 보수 집단이 아니에요. 보수라고 하는 게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그 건전한 가치와 질서 핵이라고 하는 헌정 질서를 자기 손으로 파괴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보수가 아닙니다. 오직한 범죄 정당이라고 그랬어요. 외국에서 보는 시각도 비슷해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얼마 전에 프랑스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내가 한국 탄핵 사태 결론은 우리는 예외적 집권을 하는 게 아니다.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해요.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논란을 보면서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진보 블록이 비판을 위한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비판인데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긴 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잘못인지는 모르고 우클릭 한다고만 비판해. 아니 우리 우클릭 안 했어요. 원래 우리 자리에 있는데 민주정권이 언제 경제를 경시했습니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대중경제론 책을 쓴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전두환 때 삼저 호황 때문에 좀 우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했고 물론 박정희의 산업화 성과도 있죠. 그 후에 경제 운영 과정을 보면 민주정권 있을 때가 주가도 오르고 경제도 발전했어요. 그리고 정말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언제 분배만을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비중이 저들이 워낙 분배, 공정이라는 문제를 가치를 버리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 크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성장을 하자 하는 보수 우파라고 주장하고 우리를 성장을 도외시한 분배 중시 세력이라고 몰았던 거죠.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제자리를 평가받는 거죠. 저 사람들 경제도 안 하니까. 말도 성장이라는 말도 잘 안 하잖아요. 맨날 이재명 욕이나 하고 민주당 욕이나 입에 있는 게 뭐 경제 안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재명 욕만 해. 그러니까 여당이 보수 정권이 보수 정당이 아닌 거예요. 안보 보수 정권이 안보를 더 중시한다고? 전통적으로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이 국민의힘은 또는 국민의힘의 전신 이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라 불렸던 집단들은 안보 중시하지 않았어요. 네. 안보를 해쳤어. 방위비 실제 많이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쳤잖아. 북한에다가 돈 주고 총쏘라고 시키고 괜히 쓸데없이 자극해가지고 도발시키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켜가지고 안보를 위태롭게 했지. 진짜 안보가 뭐예요? 평화로운 게 최고의 안보 아니에요? 그 민주정권이 훨씬 더 안보에 유능했죠. 저 집단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 보고 자꾸 뭐 우클릭했다고 하는 얘기가 이 프레임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완전한 프레임. 성장을 해야 분배를 하지. 성장을 안 하고 뭔 분배를 합니까? 다만 성장과 분배 균형을 맞춰야 되고 지금은 경제상이 너무 어렵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망쳐놔서 경제에 좀 더 집중하겠다고요. 성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그리고 그 새롭게 성장 동력을 발굴하면 그 영역에서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좀 더 기회도 공정하게 결과의 분배도 공정하게 해서 좀 격차를 줄여가서 희망 있는 세상 만들자고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저기 우클릭이야. 말이 안 되죠. 보수표 뺏길까봐 사실 일종의 맞아요. 이재명 네. 포비아 같은 거고. 우리가 오른쪽이야. 아마 이렇게 좋은 하는 말이다. 거죠. 이재명 포비아. 무서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경제가 잘 나가는 상황이면 분배 이야기를 더 많이 그렇죠. 하겠죠. 예, 예. 그럼요. 그게 시대 정신인 거고.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데 맞아요. 얘네들이 오른쪽 날개 뽑아버렸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깃털이 다 뽑혀버렸어요. 자기들이 뽑았어요. 지금 이제 새도 이제 그 양쪽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셔야 되는 분이 오른쪽 날개도 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이제 저 뒤에 기다리시면서 기다리신 분 일로 오세요 그냥. 이제 그 8인 방송. 잠깐만 아직 그 농담이시고 바로 이제 방송을 바로 바톤 넘겨드릴 테니까 이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표님께서 4월에 본 방송에 지금 더부살이 하신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좀 늦고요. 자 근데 오늘 대표님께 나오셔서 뭐 여쭤보려고 하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걸 여쭙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뷰는 짧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우리 동접 시청자분들은 많이 오셨어요? 많이도 오셨는데 야 이게 돈의 저수지 같은 거네. 슈퍼챗이 우리 1년치를 오늘 한꺼번에 다 써. 우리는 환영하는 사람들. 진짜. 우리는 슈퍼챗으로 쏘라는 이야기를 아예 안 하거든요. 우리는 안 하니까. 그래도 하면 안 돼. 슈퍼챗을- 품격 감사합니다. 떨어지게. 하나님이 하지 마. 근데 나만 보면 슈퍼챗 생각이 나나 봐. 어제 제 개인 방송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하죠. 예. 아싸. 어제 형편이 어려우신가 본데 한번 하시죠. 아니 윤석열이 경제를 망쳐나가요. 12월부터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 이 구조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매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원들 인터뷰할 때 후원금 모아주기를 해요. 슈퍼챗은 안 쏘이죠. 그렇지. 다 몰아드립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벌충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 세계 통계에 또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막 붙잡고만 두세 시간 하고 싶긴 한데 사실은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개인적으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잡고 있는 것은 우리 새날의 욕심인 거고 대표님께서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여기 맨 앞에 저 이재명 대표 전용 카메라 있잖아요. 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을 2시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기다리시는 분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두 분 다 아는 분이신데 네. 저분들 자제분들이 그때잖아요. 제가 많이 써먹었거든요. 저 국회로 간다 그러니까 국회 가서 죽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다. 저 김현 의원님 그 자제분이 그랬다고. 저 중에 한 분은 그랬대. 걱정하지 말고 가. 요즘 MZ들 그런 말 안 들어. 근데 안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랬대. 확실히 반응이. 우리 김현 의원님 그 자제분 나이가 몇이에요? 93년생이에요. 좀 더 먹은 건가? 93년생.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저기는
저희는 죽어 어차피 죽는 거니까 국회 가서 죽어. 쿨하시네요. 보니까 가기 싫으신가 보다. 10시까지 해요. 저 네 분 돌아가세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오셨네. 네, 가야죠.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왜요? 네, 그렇죠. 바꾸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를 아직 안 하셨어. 네. 새날 아. 시청자들한테. 네, 우리 새날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어쨌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이웃들하고 손잡고 잘 넘어가야죠. 여러분들이 저의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예,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모두가 희망 있는 세상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해 주십사 하고 오늘 부탁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재명 정말 저기 최고다. 발음이 죄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도 같습니다. 그죠? 예, 발음 똑바로 하세요. 제가 민주당 첫 장애 집회할 때 네. 당원 대표로 제가 위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래, 내가 봤어요. 근데 무대 바로 옆에 그구들이 스피커를 엄청 크게 틀어놓고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이재명 구독. 부도 120만. 우리 가시라래 너무 크시잖아. 다시 더해? 4월에 4월에 봄. 음. 태봉도 와야 되는데